안녕하세요. 요즘 빙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서 오늘은 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빙의를 영적인 현상으로 국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환시환천과 같은 현상만으로 빙의를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은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 여겨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만일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추천 서적은 구마사제의 리얼 엑소시즘, 그리고 주술과 세뇌, 마지막으로 기공과 정신공학 이렇게 세 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책들입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하는 신경증에 대한 정의는 정신의학에서의 분류가 아닙니다. 프로이트 계열의 정신역동 심리학 중에서도 자아심리학 계통에서 말하는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칭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을 의료적인 진단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빙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본래 인격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는지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격이 전환이 있다면 빙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빙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빙의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과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과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빙의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선 빙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의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구역을 나누어서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영역의 고통이 마음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의 블록을 쌓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된 마음의 부분은 점차로 독자적인 자아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인격 증세가 나타난다 해도 아직 빙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빙의에는 꼭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빙의로 이행되기 쉬운 성격신경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리성 신경증인데 이는 내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분열형 성격신경증은 나 자신이 하나의 유기적 정신체로 잘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신경증적인 소양이 있을 경우에 빙의로 이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시나 환청과 같은 환각 현상을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영과는 무관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환시나 환각은 단순한 신경계의 교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정신과의 약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각과 혼동되는 것에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객관적인 외부 세상보다 주관적인 자신의 내면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영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경증의 경우 피암시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빙의란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신경증을 고착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쉽게 나을 수 있는 신경증도 쉽게 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빙의란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의라는 그러한 진단을 대강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심리적인 안정만 취해도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환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의라는 단어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빙의는 기본적으로 영현상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빙의가 됩니다. 앞서 얘기한 한 가지가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나타나야지 빙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인격의 교체라든지 환시, 환청 이런 것만 있다고 그러면, 또는 거기에 더해서 망상이 깊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다 빙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다 심리적인 증상일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빙의의 판단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한 영적인 문제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빙의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일까요? 빙의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과거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대방의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타인의 마음속의 갈등 요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공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빙의를 판별하는 요소 중에 눈동자 접근 단서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릴 때 눈동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제 입고 나갔던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것을 떠올리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눈동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떠올릴 때 빙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눈이 풀려버립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예를 든다면, 대개 빙의는 마음이 아픈 것과 관련이 되니까 최근에 마음이 아팠던 적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인이라면 눈동자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아팠던 때를 떠올리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시각정보든 청각정보든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빙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 순간에 눈이 풀리면서 중간에 고정이 됩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되면 영현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고, 이렇게 눈이 풀린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빙의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빙의를 퇴치하는 방법은 과거에 퇴마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의 외면과 외부의 영적으로 신성한 공간을 심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빙의가 된 사람과 빙의령을 구분을 합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방법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뭐뭐 씨는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빙의가 된 사람을 관찰자 모드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뭐 씨 안에 있는 너 지금 나오도록 해 하고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재촉하게 되면 이런 것과 같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 외부로 나오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것을 영을 불러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퇴마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가장 끝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빙의는 단지 기의 교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최면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안톤 메스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요한 요셉 가드너라는 유명한 엑소시스트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안톤 메스머는 자신의 동물 자기력으로 부마자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엑소시즘과 동일한 현상을 일어나도록 해서 엑소시즘은 단지 동물 자기력의 교란 상태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메스머로부터 이제 최면이 시작됐는데요. 그 최면에서 무의식 이론을 발달시켰던 프로이트가 있었고요.
프로이트의 제자들 중에 빌헤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문제가 근육 긴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근육 무장 이론을 제시합니다. 안톤 메스머는 자신의 동물 자기력으로 치유를 하게 되면 메스머 발작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빌헤름 라이히는 이러한 근육 무장을 도수 치료로 해소하게 될 때 발생하는 그러한 경련을 오르가즘 반사라고 말을 했고,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히스테리성 성격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자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해리성 성격 신경증과 분열형 성격 신경증과 여기서 얘기한 히스테리성 성격 신경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성 성격 신경증은 상담 중에 내담자가 상담가에게 전이를 일으키게 된다면 이것은 호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결감 같은 그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것을 전이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가의 아우라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담가 뒤로 그 수호신을 본다든지 이렇게 환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담가도 일치적 역전이가 일어날 경우에는 똑같이 환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상보적 역전이를 일으키면 상담가는 상담을 한 후에 무언가 미진하다, 상담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찜찜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분열형 성격신경증의 경우는 내담자가 상담가에게 전이를 일으키면 친해지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거리를 두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갈등에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담가 역시도 비슷하게 내담자에게 관심이 가지만 내담자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또는 상보적 역전이를 일으키게 된다면 내담자가 도망갈 것 같아서 상담가가 접근을 못한다든지 또는 상담가가 자신이 이 자리를 피하고 떠나고 싶어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암에서 나왔던 히스테리성 성격신경증은 다른 말로 연극성 성격신경증이라고도 합니다. 상담 중에 마치 나이 어린 아이돌 그룹 멤버처럼 발랄한 그런 기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치적 역전이가 일어날 경우 내담자가 이성으로 보여서 연애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상담가가 갖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보적 역전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내담자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담자의 경우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근육 무장을 해소하게 되면 메스머 발작이라든지 오르가즘 반사와 같은 자발동공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언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빙의령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면 이제 부마저를 통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상담가는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빙의령은 사람의 마음을 읽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심상을 상담가가 그리게 되면 빙의령은 그 심상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마를 하는 것은 상담가의 능력이 아니라 빙의령의 능력으로 퇴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감이란 것은 신경 반응의 재현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감각을 느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감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 칼을 심상으로 그린다면 불의 뜨거움이라는 신경 반응의 재현을 나의 심상에 덮어 씌우는 것으로 빙의령은 그것을 진짜 불의 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 심상을 외부 공간으로 투사할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빙의력에게 반응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 생명체 수준의 교감이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그 사람의 수행 이런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보다는 체격이 크고 풍채가 좋은 것만으로 퇴마의 절반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